자, 오늘은 레이저 사격 교구, 레이저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늠자 부분입니다. 가늠자, 가늠쇠, 장전 레버, 방아쇠, 손잡이, 레이저가 발설되는 모듈, 무게추가 있습니다. 가늠자는 최초 표적을 찾을 때 사용하는 총 맨 뒤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수평 수직을 잘 맞추셔야 조준선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전 레버는 사격할 때 한 발씩 뒤로 당겨서 장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전 레버 안에 스프링하고 기타 장치들이 있어서 격발하고 나면, 방아쇠를 당기고 나면 레이저 빔을 한 발씩 나가게 터치하는 식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아쇠는 장전 레버가 뒤로 당겨졌을 때 당기면 한 발씩 격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사격 교구는 연속적으로 격발할 수 없고 한 발씩 장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지하는 손잡이인데요. 이 손잡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꼭 맞게 이루어져 있고, 만약 총 한 손으로 이제 들기 어려운 경우 이 손잡이 아랫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 감싸주면서 송을 파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게치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학년이나 어린 친구들은 추를 빼주게 되면 총이 가벼워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사격할 때 사용하는 타깃입니다. 타깃은 고정형 올림픽 사격 타깃하고 플레이슈팅 타격이 있겠습니다. 이 타깃은 이동이 가능하냐 이동하지 않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고요. 물론 올림픽 사격 타깃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서 이동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정식 규격들이 나와 있는데요. 레이저 사격 체험 경기 거리는 최소 3m에서 10m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깃의 중심점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1m 40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을 할 때에는 꼭 140을 맞추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키와 학년 수준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사격 표적에 따른 점수입니다. 물론 레이저 사격 프로그램에서 점수를 변경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점부터 1점까지 있겠고요. 레이저 사격 표적지를 보시면 표적지 맨 가장자리가 1점부터 해서 가운데까지 들어오면서 10점까지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7점에서 10점까지가 흑색 원이에요. 그래서 흑색 원에 들어오면 7점 이상을 내가 맞추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만점을 10.9점으로 해서 진행하게 해 놓았고요. 프로그램 내에서 소수점을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확한 표적 활동이니까 소수점까지 평가하는 게 좋겠고요. 저학년의 경우는 아직 소수점 자리를 배우지 않았을 경우에 수학에서 소수점을 제외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레이저 사격 방법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자세, 심리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일단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떨림이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선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격할 사선을 기준으로 신체 상황에 따라 발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로 쓸 것인가 또는 수직으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식 사격 선수들이 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초보자의 경우에는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앞으로 서든 옆으로 서든 간에 편한 자세에서 손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격하면 좋겠고요. 팔이나 다리는 굽히지 않고 곧게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들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거나 친구들이 어떤 평가를 해 주어서 자세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
그걸 평가해주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장전하고 파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전할 때 총을 아래로 내리고 장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전하거나 격발할 때 사람이나 생명체에게 절대로 겨누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전 레버는 가볍게 뒤로 딸칵 소리가 나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지입니다. 어떻게 손잡이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이 최대한 덜 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격발하는 방아쇠에 있는 손가락은 힘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들어 올리는 순간에 격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손으로 잡는 친구들은 이 밑부분을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격할 때 총이 아래 위로나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장전해서 총을 들어 올릴 때 숨을 충분히 쉬어줘서 나한테 산소 공급도 정확하게 많이 시켜주고, 마지막 격발할 때는 호흡을 참아서 정지한 상태에서 격발이 이루어지게,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50초, 45초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평균 한 발 격발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처음 3-4번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3-4번이 지나고 나서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내 총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장전한 뒤에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1-2회 정도 반복해줘서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내전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들여 쉬고 조준하에서 내적을 내리면서 내쉽니다. 격발하기 전에는 정지해서 딱 격발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조준 정렬과 격발에는 정말 집중해서 호흡이 불안정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호흡이 불안정하다 하면 충분히 호흡을 2-3회 호흡을 쉬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격을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 정식 사격에서도 45초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사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늠새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늠자 앞에 가늠새가 있죠. 근데 눈으로 가늠자 사이로 보면서 가늠새가 이렇게 가운데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준선 정렬이라 하고요. 조선 정렬할 때 중요할 점은 여기 지금 가늠새와 가늠자 사이 양쪽에 있는 두 부분이 간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또 하나는 가늠자의 수평선과 가늠새의 수평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유의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정렬이라 하면 이렇게 그 조선 정렬된 상황에서 표적지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6점 사이에다가 딱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총을 쏘겠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늠자와 가늠새를 수평 수직으로 맞추고, 가늠새와 가늠자 사이 간격 일치, 그 다음 표적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조준하고 쏠 것인지 표적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격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정조준을 해놓고도 격발할 때 호흡이 불량하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당겨서 총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기는 힘이 느껴지지, 총의 흔들림에 느껴지지 않게 격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격발 이후에도 되게 중요한데요. 격발하고 나서 바로 총을 내리거나 장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격발 후에도 여기는 2-3초로 나와 있지만 1-2초 정도 추적이라 그러거든요. 1-2초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향해서 향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재 사격이 가다가 흔들리거나 저희 격발에 따른 그런 흔들림이 없어져요. 리듬 사격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일정한 많은 연습을 하고 나서 자기의 특별한 리듬이 있어요. 테니스를 할 때, 서브 넣을 때 선수들이 코를 만지거나 일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어떤 리듬이 일정하게, 어떻게 일정해야 되냐면 잘 맞았을 경우를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리듬이
어떤 사람은 정조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어떤 사람은 표적정렬하는데 많이 할애하거나 또 격발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추적 시간 나는 3초 4초 머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의식적인 연습을 해서 딜리버레이티드 프랙티스라고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자세를 계속 연속하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지 그냥 친구 보고 땅땅땅 사격만 하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해왔던 자세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또 내가 이럴 때 만점 또는 흑점의 가운데 들어갈 때 난 이런 리듬이었어. 또 이럴 때는 내가 사격 꼭 벗어나더라. 그러면 총을 다시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고 호흡 가다듬고 다시 장전해서 그 리듬대로 하셔야 되지 그런 리듬 없이 매번 쏘게 되면 절대로 꾸준한 점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격은 뭐 의탁 자세, 양손, 한손 사격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양손 사격을 처음에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바르게 서서 사격과 표적지와 일렬로 서서 팔을 곧게 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선 자세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깨 너비만큼 돌려서 안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 처음 입문하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또 저학년도 이러한 자세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양손으로 사격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식 우리 한손 사격입니다. 한손 사격 보시면 타깃과 수직으로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격은 이렇게 이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손 사격하는데 정면을 쓰게 되면 팔을 내 가운데로 가져와야 돼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 사격할 때는 수직으로 바라보고 팔을 수직으로 들어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들어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손 사격할 때는 방향이 지금 여러분 화면 쪽 보이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손을 왜 주머니였느냐, 왜 써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팔을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 몸의 어떤 다른 부분이 흔들려서 내 사격 자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레이저 사격 교본에서 레이저 건, 표적지, 타깃의 점수, 바른 사격 자세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숙지해서 보셔서 사격할 때 내 자세가 바른가, 한 발 장전해서 총을 들어 올리고 조준선 정렬을 하고 표적 정전을 해서 정조준한 상태에서 격발 이후에 추적과 예언, 그리고 그 다음 사격 자세, 계속적인 호흡, 그다음에 내가 그런 것이 1년에 리듬감 있게 사격이 잘 맞았을 때의 어떤 감각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레이저 사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